몸무게 2mg이 채 안 되는 모기. 그 모기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 흡혈 시간 1분 남짓. 그 짧은 시간 안에 모기는 소의 눈을 멀게 하고 기생충을 키웠다. 흡혈량 10mg 미만. 그러나 동물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심장 안에는 기생충이 가득하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동물의 생명에 이처럼 치명적인 위협을 준 적은 없다. 그 모기가 이제 도시로 밀려오고 있다. 모기와의 싸움에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다. 모기가 지금 인간의 영토를 점점 점령해 오고 있다. 전라남도의 한 마을. 모기 집중 발생 지역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방제를 해도 밤이면 집집마다 모기불을 또 피워야 한다. 모기불을 피워놔도 모기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는다. 보이는 곳마다 모기들이 매달려 있다. 모기들은 숨을 죽이고 앉아 흡혈의 기회만을 기다린다. 흡혈의 기회가 왔다 싶으면 맹렬하게 달려드는 모기들. 웃다 먹어. 네. 아무리 쫓아내도 모기는 떼를 지어 달려든다. 뭐가 하나 갖고 난린데 수십 마리가 달라는데 살겠어? 이 지경이다 보니 아무리 더워도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저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은 모기가 언제 와서 물지 모르니까 더워도 입고 있는 게 전부 다. 모기불도 피우시고. 모기불은 항상 피워야 되는데 또 피고 나니까 이게 또 어쨌든 피우지도 못하고 있다 보면 모기가 사정에서 달라들고 피울 땐 그래도 나은데 하여튼 그 우리 마을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한테 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 모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는 가축이 더 심하다. 집짐승은 모기에게 최고의 흡혈 대상이다. 닭의 다리처럼 딱딱한 피부에도 모기는 쉽게 침을 찔러 넣는다. 모기가 이렇게 흡혈하는 순간 닭에게는 치명적인 병균이 옮겨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병이 류코사이토준병. 심한 출혈과 빈혈을 동반하는 병이다. 혈액이나 장기에 기생하는 원충에 의해 산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폐사율도 아주 높은 병이다. 모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는 소도 마찬가지. 소는 몸무게 2mg도 되지 않은 작은 곤충 모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모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은 서서히 마르고 각종 질병에 걸린다. 그러나 모기의 공격은 단지 스트레스만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소는 모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모기가 소에게 전염시키는 대표적인 병인 지상사상충. 기생충은 소의 눈 속에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기생충의 길이는 5cm가 넘는다. 육지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의 한 섬. 인구 3천여 명의 조그만 섬이지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관광섬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환한 대낮인데도 섬에는 모기가 많다. 들판에 매놓은 염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모기의 공격을 받고 있다. 모기 발생지는 물이 고여있는 해안가의 바위 웅덩이들. 이곳에 토고 순목의 유충이 서식한다. 그런데 섬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다리가 이상하다. 바로 말레이 사상충 환자다. 사제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모기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섬에는 같은 환자가 쉽게 발견된다. 취재진이 만난 환자만 7명. 보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부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태가 내려오면서 피태가 딱 쓰면서 막 한속 춥잖아요. 막 그 추운 기 들면서 아플 때는 막 그냥 몸이 졸리고라. 한속 뭔가 아무도 못 먹어라. 어찌 정신이 없어. 달래가 아프고 막 얘 피몸살아. 피몸살은 지금도요? 인자도 아프면 그렇게 아프지. 그 지금도 아프면 증세. 그러게. 발생할 때는 벌게요. 온 자체가 몸이 열이 나요. 열이 나면서 이 감기 몸살 시기로 윽잡아요. 그러나 이제 약을 사다가 이제 먹고 한 4일, 5일, 길게 한 10일까지 가요. 전혀 사람을 알아볼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심합니까? 네. 저 병이 한번 이 발생을 했을 적에는 그렇게 사람이 문을 열어도 몰라요. 한번 병이 발병하면 어떤 약도 듣지를 않는다. 모기 한 마리가 인간을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기는 어떻게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가? 사상충은 기생충이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특히 선충, 실처럼 생긴 선충이 주로 일으키는 것인데요. 사람의 림프관을 막아가지고 팔, 다리가 이제 붓게 만들고 또 피부가 부어서 그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소위 우리가 코끼리 피부 같다고 그래서 상피병이라고도 부르는 우리나라의 풍토병의 하나입니다. 감염시키는 모기는 토고 순모기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안가에서 쉽게 발견된다. 87년 조사 당시 전체 순모기 중 약 3% 정도가 균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질병이 심각한 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일단 다리가 붓게 되면은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한 종류는 이마나 또 뒤통수 이런 곳에 그 큰 혹을 만듭니다. 그 혹 속에 이제 기생충이 들어 있는데요. 그 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건 물론이고 또 이 혹에 대한 우리 사람의 면역 반응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합병증까지도 생기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사상충증입니다. 말레이 사상충 환자들의 모습이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9,400만 명의 감염자가 존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개에게만 나타나는 사상충도 있다. 개 심장 사상충. 이 질병 역시 모기가 옮기는데 폐사율이 아주 높은 위험한 병이다. 개 심장 사상충이 심해진 개는 객혈을 하게 된다. 폐동맥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증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 도중에 폐사한 개를 부검해봤다. 개의 심장 안에는 기생충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성충들은 계속 꿈틀거리며 살아있다. 자라난 성충들이 국수가락처럼 뽑아져 나온다. 모기에 의해 전염된 원충은 잠복기를 거쳐 2살 이상 된 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개가 이 병에 약하다. 치료 재료는 독약의 일종인 유기비소제가 쓰인다. 그러나 치료비가 최고 100만 원에 달해 보통은 치료를 포기하고 만다. 전남대 수의과 대학의 연구팀과 함께 개 심장 사상충의 감염률을 알아보기로 했다. 한 마을의 개들을 대상으로 체열에 들어갔다.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시약 조치를 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저희가 무작위로 개별적인 농장 또는 개인 집에 사육하고 있는 개들을 체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두를 샘플로 체열을 했고 그 중에서 16마리가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80%의 감염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고, 몸 길이가 0.5cm밖에 안 되는 작은 곤충. 이 모기가 질병을 전달하는 건 흡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모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둥이에 모여 있다. 주둥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7개의 칼과 바늘이 드러나는데 쌍으로 돼 있는 소악과 대악이 피부를 자르는 칼이다. 그 다음 흡혈 바늘인 상순을 집어넣고 흡혈하게 된다. 주둥이의 단면, 쓸모없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이 흡혈에 필요한 도구만이 정밀하게 배치돼 있다. 모기의 흡혈은 신중하다. 피가 잘 나오는 혈관을 찾아 20번 이상을 탐색한 다음 2개의 칼로 피부를 자르고 그 자리에 바늘을 꽂아 넣는다. 깊숙이 찔러 넣고 쭉쭉 뽑아내가며 흡혈을 한다. 이때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하나의 바늘로 타액을 밀어 넣는데 바로 그 타액에 의해 전염병이 옮겨진다. 모기는 한 번에 자기 몸의 2~3배에 달하는 양을 흡혈한다. 그래봐야 10mg 미만, 물방울 하나 정도의 크기다. 모기는 좀 더 고농축의 피를 남기기 위해 흡혈하는 중에도 계속 배설을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 그런 미국에 최근 모기 비상이 걸렸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2002년 한 해 동안 4천여 명이 감염되고 무려 284명이 사망했다. Come around here at the back side. 올 상반기까지도 5천여 명의 감염자를 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원인은 바로 모기. 얼마 전에는 시의원이 감염되기도 했다. I remember the night well because it was August 12th and it was the night of one of our city council meetings. And I thought I was just getting tired, but I was actually experiencing headache, sore neck, and body aches. And I didn't realize I was really sick until the next day. 모기로 인한 질병이 후진국병이라는 통념은 깨졌다.
모기에게 문명 같은 건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We are concerned about it, but particularly for the younger people and the elderly people. And what we do is we spray with insect repellent, and then we try not to be out after dark or when the sun starts going down.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모든 행정당국이 총동원돼 진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전염병이 복제되는 정확한 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도시 까마귀들도 하루에 수백 마리씩 죽어가고 있다. 모기와 함께 새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밝혀지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모기는 진모기의 일종으로 그 종류는 30여 종에 달한다. 진모기가 바이러스를 성숙시키고 전염시키는 과정을 계속 연구 중이지만 아직도 원인이나 치료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It's caused a lot of concern around the country, and it is a serious disease, even though some people can get the disease and get very few symptoms from it. Some people, especially the elderly, actually can die from the disease, so it's a major concern to people around the country.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있고 바이러스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균을 보유한 모기에 물린 사람이 입국을 했다면 그 사람의 균이 또 다른 모기에 의해 전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국립보건원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기라는 점이다. 미국과 우리의 그 교역량이 굉장히 많고 항공기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웨스트나일을 매개하는 그 모기 종류가 우리나라에도 거의 여러 종류가 겹치게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그 보건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이미 30개국으로 퍼져가고 있으며 발생 지역과 우리나라는 기후와 위도에 별 차이가 없다. 당장의 위협은 말라리아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째 환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늘 나와서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드민턴 칠 때는 움직이니까 모기가 덜 달라붙는데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모기가 물더라고요, 종아리를. 발목 같은데 아무래도 반바지를 입었으니까 그 기억은 확실하게 나요. 올 한 해 동안만 벌써 800여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됐다. 풍토병으로 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말라리아를 전달하는 모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통칭 말라리아 모기로 통한다. 말라리아 모기는 피부와 수평이 되게 앉는 것이 특징인데 이 작은 곤충을 육안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또 다른 이름은 학질모기. 50년대 기승을 부렸던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의 우리식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 모기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병을 옮기고 다니는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모기가 흡혈하면
그 속에 말라리아의 생식모 세포가 모기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기의 몸속으로 들어간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의 위에서 수정을 거친다. 수정을 마친 원충은 복벽을 뚫고 난포낭을 만든 다음 여기서 핵분열을 해 많은 수의 포자를 형성하게 된다. 성숙한 포자는 떨어져 나와 흡혈할 때 내는 침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전염이 완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DMZ 주변. 감염 환자의 60%가 DMZ에서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채취된 모기를 대상으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분류하고 확산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휴전선 일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곳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말라리아 감염된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말라리아 모기에 대해 우리 못지않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 그들은 방콕 메디컬 센터 모기 생물과의 연구원들까지 초청해와 말라리아 원충의 분포를 체크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말라리아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심들이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전라남도의 조그만 마을. 대표적인 모기 집중 발생 지역이지만 말라리아에 관한 한 아직까지는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마을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들은 어떤 종류의 모기일까? 연세대 기생충학교실의 도움을 받아 모기 채집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해마다 소 축사가 줄어들고 있다. 모기 때문에 소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채집에 들어간 지 1시간도 안 돼 수천 마리의 모기들이 채집됐다. 하룻밤 만에 쌓인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채집된 모기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며칠 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북부 지역에 비해 오히려 말라리아 모기가 더 많이 나왔다. 원충을 보유한 모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체수가 많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 지역에 그토록 모기 개체수가 많아진 것은 180만 평에 이르는 늪지대 때문이다. 30년 전에 바다를 막아 형성된 간척지인데 모기의 집단 서식지가 됐다. 이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가 발생할 수 있는 물이 풍부한 웅덩이하고 넓은 논, 그리고 흐르는 관계수로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넓은 습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충이 그 피난처로 마련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일 살충제를 뿌려대도 사라지지 않는 모기. 모기는 1억 년 전에 탄생했다. 주라기 때부터
영하의 북극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적응력이 탁월하며 지구상에 2,700여 종이 존재한다. 모기의 생존 목적은 오직 종족 보존에 있다. 흡혈은 암컷만 하는데 암모기가 동물을 흡혈하는 것도 알을 성숙시키기 위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다. 알을 성숙시키기 위해 모기는 보통 자기 몸의 2~3배에 달하는 양을 흡혈한다. 흡혈을 마친 모기는 2~3일 동안 휴식을 한 후 알을 낳기 시작한다. 모기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양은 100개에서 150개 정도. 모기는 한 번 태어나면 보통 한 달 정도를 사는데 그 기간 중에 3번에서 7번까지 알을 낳는다. 도합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셈이다. 모기는 마치 쌀알로 뗏목을 만들듯이 차곡차곡 정렬해가며 알을 낳는다. 알을 다 낳으면 무리에 뜬 카누 모양이 된다. 이 많은 알이 다 성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뿐인 생애에서 도합 700개까지 알을 낳는다는 것은 대단한 번식력이다. 생애가 짧은 만큼 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알이 성숙되는 기간은 고작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알을 깨고 유충이 나온다. 알 덩어리의 밑부분이 깨지면서 하나씩 나온다. 모기의 유충은 2~3mm로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모기 유충은 1년기에서 4년기까지를 거치며 성장해 간다. 유충에는 성충과는 달리 다리가 없고 대신 꼬리 부분에 호흡관만 발달돼 있다. 호흡관을 수면에 대고 호흡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번데기가 되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번데기로 보내는 기간이 다시 이틀 정도. 마침내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는 순간이다. 모기 한 마리가 탄생하는 데 소요된 총 기간은 10일에서 15일 정도. 날아오르기 위해 몸 안의 공기를 다 뽑아낸 다음 힘차게 생애 첫 비행을 시작한다. 모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교미. 집단으로 날아오르며 교미를 한다. 해질녘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모기의 군무는 바로 교미의 현장이다. 무질서하게 나는 것 같아도 모기의 교미는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모기의 교미 시간은 17초. 교미 직후 암컷은 흡혈을 하고 다시 산란에 들어간다. 그렇게 모기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울산의 한 마을. 이곳 역시 모기 집중 발생 지역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에는 늘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 소독을 해대도 모기는 줄지 않고 있다.
모기약은 주민들의 필수품. 단 한 발짝을 움직일 때마다 모기약을 뿌려가며 나아간다. 올여름엔 비가 많아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손을 휘저으면 턱턱 걸릴 정도다. 화장실을 갈 때도 모기약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한다. 해가 지면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잠시 나왔다 들어갈 때도 문 앞에서부터 한참을 뿌려대고 들어가야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이 동네는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 숲에는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래 미리 약을 치고 가야 이 몸에 안 붙습니다. 이거는 모기 종류가 한 12가지가 돼가지고 눈에 안 비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막 순간전에 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밭이나 농이나 과수원에 다 약을 킬러를 가다닙니다. 사람이야 임시방편으로라도 피할 수 있지만 가축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 마을에선 모기 때문에 소가 죽어나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꼭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도 모기에 시달린 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어나갔다. 축사안의 모기를 보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주인은 밤새도록 모기뿔을 붙여 축산을 헤집고 다닌다. 말 그대로 모기와의 전쟁이다. 현재 이 소 2마리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다. 나머지 농가는 모두 소사육을 포기했다. 닭이나 염소도 마찬가지. 마을에서는 짐승 구경하기가 힘들다. 빈집도 늘어가고 있다. 설마 모기 때문에 사람이 쫓겨나갈까 싶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게 현실이다. 버려진 살충용 전등이 힘겨운 모기와의 전쟁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가구는 40가구. 주민들은 각종 모기약을 끼고 살아간다. 낮에도 모기향을 펴놓고 있다. 여가 제법 많지요. 딴 데는 4시 되면 데려나가지고 일 못한다. 막 입에 막 들어온다. 밥도 같은 막 들어온대. 모기는 많기 때문에 눈에 툭툭 걸리고 저 오토바이는 사이클 타고 가면 막 눈에 팍 걸리고 뭐. 급기야 2주 대책을 세워달라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람들 몸은 상처투성이다. 마을에 모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 이곳에 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8만 평의 갈대밭으로 유입되면서 갈대밭 전체가 모기의 늪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곳의 늪에서만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부산 고신대 팀과 함께 수질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팀이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평균 28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이 오대오천 마을은 한쪽에 바다를 끼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온산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2.4도 정도가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중순이면은
월동 모기들이 깨나서 이제 출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4월 돼야 이제 출현을 하는데요. 특히 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이제 그 일본 내연매개 모기인데 이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기 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가 모기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같은 조건에서 흡혈시킨 모기를 20마리씩 2개의 샘플로 나누고 알 낳기까지의 시간을 체크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빨간 진모기를 대상으로 했다. 그중 한쪽의 샘플은 28도로 맞춰 평균 온도보다 높은 상온에서 성장시켰다. 다른 한쪽의 샘플은 외부에 설치해 평상적인 조건에서 성장시켰다. 외부의 평균 온도는 약 21도. 2개의 샘플은 7도의 차이가 난다. 실험 결과 높은 온도에서의 성장이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결국 온도 상승이 모기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서울의 온도는 지난 90년 동안 4도가 상승했다. 온도가 상승한 만큼 모기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모기는 이제 점점 도시로 올라오고 있다. 도시의 맨홀마다 가득가득한 모기들. 도시의 모기는 한겨울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기는 15도만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심의 실내는 한겨울에도 그 온도를 유지한다. 결국 도시가 모기를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흔히 모기가 많아진 것이 모기의 내성이 강해진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모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었다. 모기의 생존 조건이 좋아지면서 모기의 개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율이 5배에 달한다. 대표적인 질병 매개 모기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모기 개체수의 증가는 서구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이 대학에서는 최근 모기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모기라는 곤충 자체를 아예 멸종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There's a way to, if you introduce a special kind of gene into a mosquito, that it will, into the population of mosquitoes, it will spread through the population, and as it spreads, it will start killing the mosquitoes. And then after a couple of years, after you introduce it to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mosquitoes should decrease dramatically and should essentially disappear. 비록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지만 모기를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자는 제안은 역으로 모기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옥스퍼드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수컷만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It's one that is concerning a lot of people. So even if it becomes possible to genetically manipulate mosquitoes to stop them transmitting malaria, we then have to be very cautious about the use of those mosquitoes. And I think that there would, yes, be quite a debate
as to whether it would be safe to use genetically manipulated mosquitoes and particularly release them in large numbers into the environment, if that were possible. 유전자 조작은 또 다른 돌연변이를 낳아 더 독성이 강한 모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로선 위험성이 너무 큰 대안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은 천적을 살려내자는 쪽이다. 모기의 천적은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유충의 개체수를 줄이면 모기의 수는 자연히 줄게 돼 있다. 모기 유충과 미꾸라지를 함께 넣어봤다.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는 것이 육안으로도 쉽게 보인다. 천적을 이용한 모기 방제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고시인데, 이곳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유충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실험 결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유충의 양은 평균 1000여 마리로 나왔다. 실로 엄청난 양이다. 특히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법은 유충 방제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모기 방제로서는 성충 방제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충은 그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기 방제를 위해서는 유충 방제 위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살 수 있고, 단지 물의 살충제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 친화성 살충제, 즉 모기 유충만 죽이는 그런 선택성 살충제와 모기 천적인 미꾸라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아주 그 높은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와 함께 모기의 또 다른 천적으로는 송사리가 있다. 송사리 역시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 송사리는 온도나 수질 상태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미꾸라지 역시 상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비교적 오염에 강한 물고기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더 오염된 하천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오염된 물에서는 아예 천적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충제의 남발도 모기의 천적을 죽여온 주요 주범이다. 살충제는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의 천적도 함께 죽여왔다. 그러면서도 온도 상승으로 모기의 생존 조건은 점점 좋아졌고 천적의 생존 조건은 점점 나빠졌다. 모기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당장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임시방편 대안으로는 선택성 살충제가 있다. 성장 억제제의 일종인데 모기 유충만 박멸하는 환경 친화적인 살충제다. 화학 살충제에 비해 약간 비싸다는 게 흠이지만 몇몇 지역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모기는 오늘도 떼지어 날며 교미를 하고 수억 마리의 또 다른 모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1억 년을 생존해온 모기. 모기는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오래 살았고 더 오래 지구에 적응해왔다. 인간은 열심히 모기를 잡아보지만 모기가 전염시키는 질병은 여전히 해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모기의 공격은 집요하다. 동물은 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 모기의 공격은 치명적이다. 단 한 방울의 침에도
동물은 목숨을 잃는다. 모기는 결코 저절로 증가하지 않았다. 모기를 늘린 것은 인간이 만든 환경이고 모기는 그 환경에 정직하게 반응했을 뿐이다. 모기가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그 스스로 지구 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